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8년간의 민원 행정은 한국지방자치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시민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원 중심 행정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식 행정학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재명은 민선 5기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그리고 민선 6기 2014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두 번째 임기 동안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성남시를 민주적인 도시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재명 시장 재임 기간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는 모라토리엄 선언과 그 극복 과정입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민원은 그의 행정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공무원들에게 시민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민원은 단순한 민원 접수 처리 과정을 넘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행정의 실천이자 시민을 위한 봉사라는 공직의 본질을 되새기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민원 행정 모델은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시민주권적 행정 문화를 지향하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신공공서비스론, 참여 거버넌스,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이론적 기반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을 정책 결정의 주체로 보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참여 거버넌스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의 비전 제시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시장의 민원 행정 모델은 이러한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주권적 행정 문화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민원을 단순한 귀찮은 일이 아닌 신성한 의무로 받아들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원을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할 사명으로 규정하며 공직자들이 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에게 민원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일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한테는 목숨이 달리거나 인생이 달리거나 회사의 흥망이 달린 일이라는 그의 말처럼 민원은 단순한 민원인의 불편함을 넘어 때로는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는 열쇠였습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민원을 고마운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관료적 권위 중심의 행정에서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로의 전환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공직자들에게 끊임없이 이 생각 바꾸기를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는 유능한 공무원으로 평가받을 겁니다 라고 말하며 관료적 사고방식의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시민주권적 행정 문화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응답성의 윤리와 대응성을 강조하며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존중과 신속한 대응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는 이제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욕구가 바뀐 거예요. 세상이 결과보다는 내가 한 말이 존중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바뀌어야죠 라고 말하며 시민들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행정 신뢰의 기반이라고 믿었습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자세를 통해 시민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원 답변의 양과 질보다 신속하고 정직한 처리 과정의 느낌이 시민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의 말처럼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 과정은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투명성과 청렴성을 협상 불가능한 기초로 삼아 행정을 펼쳤습니다. 그는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주민 홍보 효과도 있어 전화보다 트위터를 쓴다고 말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그는 행정 권한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행사하는 것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했습니다. 부패 방지를 위해 나쁜 짓 안 하는 게 참 힘들다. 부정부패하지 말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청렴한 공직 생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거 아방궁으로 불리던 9층 시장실을 시민을 위한 풋카페로 개방한 것은 그의 투명하고 열린 행정 철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민원 행정은 깊은 철학적 신조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첫째, 민원은 사명감입니다. 민원을 귀찮은 거. 사명이라고 생각하자라는 그의 말은 이러한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둘째, 시민주권입니다. 그는 행정 권한이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시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쓰는 힘은 권한이라는 것이죠. 권리가 아니라라는 그의 발언은 시민을 행정의 중심으로 두는 그의 철학을 드러냅니다. 셋째, 과정 존중 및 신속성입니다. 그는 민원 처리 결과뿐 아니라 신속하고 존중받는 과정 자체가 시민 만족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과보다는 내가 한 말이 존중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그의 말은 시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존중과 신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넷째, 투명성 및 청렴성입니다. 그는 부정부패 방지 및 행정 과정의 공개를 신뢰받는 민원 처리의 기본 전제로 삼았습니다. 나쁜 짓 안 하는 게 참 힘들다. 부정부패하지 말자라는 그의 다짐은 청렴한 행정을 향한 그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이재명 시장의 민원 행정은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열린 문과 현장이라는 접근 방식으로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9층 집무실을 시민들을 위한 풋카페로 개방하고 자신의 사무실을 2층으로 옮겨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언제든 쉽게 시장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민원인이나 시위대가 시청을 방문했을 때 직접 나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응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특히 시장실 앞에서 농성하던 시위대에게 사무실 열쇠를 건네며 문은 꼭 잠그고 가세요라고 말하고 퇴근했던 일화는 그의 파격적이고 인간적인 소통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권위적인 시장의 이미지를 벗고 시민들과 격에 없이 소통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재명 시장은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시스템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단계별 처리 절차와 일선 공무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첫째, 일선 공무원에게 현장에서 민원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둘째, 팀 단위 해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셋째, 팀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은 과학 또는 부서 단위로 이관하여 보다 전문적인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직접 개입하는 단계를 마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안 되는 건 나한테 가져와라라는 그의 말처럼 시장은 최종 책임자로서 해결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디지털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SNS를 시민과의 소통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전통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민 목소리를 듣는 방법은 SNS가 최고다라고 말하며 SNS를 통한 광속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2012년부터 138개 부서에 팀별로 소통관을 두고 24시간 SNS를 모니터링하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일요일에 접수된 온중천 폐수 배출 민원이 SNS 제보를 통해 3시간 만에 처리된 사례는 그의 광속 행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줍니다. 이재명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시민인사회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했습니다. 매년 개최된 시민인사회를 통해 수천 명의 주민들과 직접 만나 현장에서 그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시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성남시청 홈페이지에는 성남시에 바란다, 시민의 소리와 같은 온라인 민원 접수 창구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시장은 직접적인 대면 소통, SNS를 통한 실시간 소통, 그리고 공식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견 수렴 등 다채널 전략을 구사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민원 해결 전략은 다양한 메커니즘과 전략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첫째, 시장의 직접 면담 및 시장실 개방은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고 직접적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9층 시장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시민들이 언제든 시장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나 시위대를 직접 응대하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도모했습니다. 둘째, 단계별 처리 절차 및 일선 공무원 인센티브는 현장 중심의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고 최종 책임자인 시장을 통해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민원을 발견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제공하고 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부시장 마이너스 시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보고 및 처리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셋째, SNS를 활용한 광속행정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실시간 소통을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정보 확산을 목표로 했습니다. 138개 부서별 SNS 소통관을 운영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및 즉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시장이 직접 SNS를 통해 소통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넷째, 시민인사회 등 공식적 대면 피드백 창구 운영은 폭넓은 시민 의견 수렴, 대면 소통 강화, 행정의 책임성 및 피드백 기능 강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시장은 다양한 메커니즘과 전략을 통해 시민 중심의 민원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참여 거버넌스와 수계 민주주의를 통해 시민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시민이 주인이라는 선언을 통해 시민주권을 강조하고 시민인사회, SNS 소통, 시장실 개방 등 직접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시민소통관 제도 운영을 통해 제도적 참여를 촉진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민원 행정은 신공공서비스론 NPS과 신공공관리론 NPM의 요소들이 혼합된 독특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신공공서비스론의 관점에서 그는 시민을 단순한 고객이 아닌 국가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민원을 신성한 의무로 여기며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신공공관리론의 요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SNS를 활용한 광속행정을 추구하고 민원 발견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은 시장 원리와 경쟁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리더십은 변혁적, 포퓰리즘적, 그리고 위기주도형 리더십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그는 시민 중심의 반응적 행정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청렴성과 같은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며 민원을 신성한 의무로 재정의하는 등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을 보입니다. 기존의 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며 조직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기득권층이나 비효율적인 관료제에 맞서 평범한 시민들의 편에 서는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고 직접 소통과 사이다 발언 등으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등 포퓰리즘적 리더십의 특징도 나타납니다. 이는 대중의 감성에 호소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위기 상황을 개혁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등 위기주도형 리더십의 특징도 보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민원 처리 방식은 일선 관료제와 재량권에 대한 복잡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건 하고라는 지침과 함께 민원 발견 및 해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선 공무원들에게 문제 해결의 자율성과 동기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최종적으로 시장에게까지 보고되는 시스템은 일선 공무원들의 재량권을 제약하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지만 동시에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시장의 방식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강력한 상부 통제를 가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낳았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민원 처리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동시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직접적인 개입과 유연한 문제 해결 방식은 신속한 민원 처리를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재량권 남용, 척법 절차 무시, 민원 처리의 정치화 가능성이라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시장은 재임 시절 재량권 남용으로 전임 시장의 사업을 무리하게 뒤엎으려다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제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그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때로는 척법 절차를 간과하거나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재명 시장의 민원 행정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재량권 남용과 정치화 가능성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행정 방식이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동시에 권력 남용과 정치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재명 시장의 민원 처리 시스템은 높은 시민 참여도를 이끌어냈지만 시장 개인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직접 개입 의지는 민원 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러한 개인주도형 모델은 리더 교체나 조직 규모 확장 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습니다. 시스템적 구조, 조직 문화, 제도적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민원 처리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즉, 시장 개인의 역량이 아닌 시스템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시장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반대와 제도적 제약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그의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였던 시민순찰대 설치 조례안은 시의회의 지속적인 반대로 수차례 부결되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새누리당 측은 특혜 채용 의혹, 운영상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또한 시유지 내 기업 유치 문제나 특정 정책에 반대한 시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정치적 긴장 관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강력한 리더십과 시민적 지지를 받는 시장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정 철학과 정책은 제도화된 정치 구조 내에서 다른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과 견제 속에서 실현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시장의 민원 행정은 시민을 중심에 둔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핵심 철학은 공직자의 사명감 고취, 시민주권의 실질적 구현, 과정 중심의 응답성 강화, 그리고 투명성과 청렴성 확보에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은 체계적인 단계별 처리 및 보고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SNS를 활용한 신속한 디지털 소통과 시민 인사회와 같은 공식적인 피드백 창구를 운영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민원 행정은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시민을 단순한 고객이 아닌 국가의 주인으로 보고 행정의 역할을 시민에게 봉사하고 그들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신공공서비스론 NPS의 가치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효율성과 성과 중심적 측면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 NPM적인 도구성과 인센티브, 신속성 강조를 일부 활용하는 혼합적 양상을 보였습니다. SNS를 활용한 광속행정이나 민원 발견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NPM적인 요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참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참여 거버넌스의 이념을 실천하려 했으며 변혁적, 포퓰리즘적, 위기주도형 리더십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민원 행정은 여러 긍정적인 기여를 통해 행정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소통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행정의 반응성을 높이고 시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관료적 타성에 도전하며 행정 문화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기존의 관행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NS 등 디지털 도구를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여 소통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민원 행정은 몇 가지 성찰 지점과 미해결 과제를 남겼습니다. 먼저 시장의 직접적이고 때로는 재량적인 개입이 적법 절차 및 법치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신속성과 효율성 추구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리더 개인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개혁 방식은 리더 교체 시 지속되기 어려우므로 시스템적이고 문화적인 변화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SNS를 통한 신속한 소통이 피상적이거나 전시성 행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메커니즘이 요구됩니다. 이재명 시장의 민원 행정은 시민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일견 반응적 온정주의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즉, 시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지만 그 해결 과정은 리더 중심의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민원 행정은 첫째, 시민들의 기대를 변화시켰습니다. 과거 수동적인 서비스 수혜자로 머물렀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주체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소통 방식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셋째, 행정 문화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민원 행정 모델은 다른 지역이나 리더에게도 적용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재명 시장의 민원 행정이 지속 가능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개인 리더십에 의존하지 않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일선 공무원들이 시민중심 가치를 진정으로 수용하고 내재화해야 합니다. 셋째, 신속성과 절차적 정당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척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넷째, 시민의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시장의 민원 행정 실험은 성남시 관료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의 퇴임 이후 성남시 행정 문화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이는 향후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민원 행정은 한국지방자치 행정에 중요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시민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그들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SNS와 같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행정 모델을 제시하고 시민들과의 소통 방식을 혁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개인 리더십이 행정 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사례 연구를 제공합니다.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민원 행정은 한국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며 앞으로 그 가치가 재조명될 것입니다.